보통 대부분 회사 다니시니까 회사에서 지정한 곳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그거 한 거는 그냥 안 한 거라고 치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뭐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가지고 기계같이 많은 걸 대량으로 하는 검진센터가 뭔가 물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끝나거든요. 픽 하셔가지고 꾸준히 검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이 뭐 방사선에 맞아가면서까지 멀쩡한데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뭐 CT라든지 쓸데없는 돈을 지출하게 만드는 MR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건 요즘에 진짜 드물긴 하지만 정말 초대형 검진센터에서는 펫CT라고 PET-CT라고 해서 정말 비싼 펫CT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 번 찍는데 100만 원씩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방사선 양이 또 엄청나게 많죠. 뭐 몸 안에 숨겨지는 암을 찾아준다 이런 명목하에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검사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학생 때 이런 걸 많이 배울 때 숨겨져 있던 암세포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펫CT 같은 경우는 진단받은 암 환자에 한해서만 전이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기 암 환자도 찍지도 않고요. 약간 진행된 암 환자들이 찍는 그 값어치를 할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걸 한번 찍음으로써 해서 복부 CT의 거의 2배는 그런 CT 방사선 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요. 소수의 대형 검진센터가 그런 거를 도입해가지고 찍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절대 피하셔야 돼요. 내가 멀쩡히 건강하신데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방사선에 노출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복부 CT도 한 번 찍을 때 10에서 15mS라고 노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1년 동안에 살아갈 때, 일상생활 할 때 자연적으로 5mS를 맞아요. 그냥 정상인들도.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에 2배 이상 맞는 거거든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찍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습관적으로 매년 찍으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제일 비싼 거거든요. 아,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 중에서 다 비싼 거, 뇌CT. 뇌CT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신 분들, 뇌출혈이 의심돼가지고 의식소실 되신 분들, 극심한 두통을 갑자기 호소하신 분들은 찍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데 지금 이런 우리 상태에서는 찍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별로 얻는 정보가 없습니다. 뇌출혈을 예방하려고 찍고 싶으면은 뇌 혈관을 보는 MRI가 따로 있어요. 그걸 찍으셔야지, 뇌CT는 정말 순수하게 뼈와 뇌 상태를 그냥 보는 것밖에 없어서 혈관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은 단순 뇌CT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흉부 CT는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게 몸이 부담 없으면서 흉부 CT를 찍었을 때 우연히 폐암 발견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폐암도 사실은 고형군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담배 한 번 안 피고 마스크 잘 써서 미세먼지 많이 안 마시고 먼지 많이 나오는 곳에서 노동 일을 하시는 분 아니면은 간접흡연이라든지 내가 주부로서 요리 많이 했다, 연기 많이 흡입했다, 그런 일상생활 좀 노출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폐암 검사는 저는 저설량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추천드려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뭐 45세 이후에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급사나 이런 것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뭐 뇌경색도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데, 뭐 이런 의견은? 일단은 그렇게 관련 없고요. 진짜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저도 심장 초음파를 하는데 심장 판막을 또 보고, 그 다음에 역류하는 거, 그 다음에 혈관 다 보긴 해요. 근데 실제로 심장 초음파를 할 정도면 이미 본인이 증상이 있어야 돼. 부정맥이라든지, 그리고 24시간 심전도를 했는데 이상이 있고 뭐 어쩌고 할 때, 아니면 급사 가족력, 그런 분들은 정상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해보실 수 있는데, 솔직히 내가 살면서 심장이 막 미친듯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지장이 없으셨던 분들은 했을 때 다 정상 나와요. 심장 초음파는 본인이 이미 기저에 알고 있으실 거거든요. 전문의가 그냥 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거는 그래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꼭 하진 않았어요. 고혈압,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심장 초음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고 싶으면 당연히 하셔도 좋죠. 안전하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대별로 이런 검진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요즘에는 젊은 층에도 암이 많이 발생해서, 특히 유방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도 20, 30대 발병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대장암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젊은 층 20, 30대 대장암이 지금 거의 세계 1위를 찍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대장 내시경도 50대부터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20, 30대가 되면 한 번쯤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5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요. 20, 30대에 시작할 검사가 기본적인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여자라면 갑상선, 유방, 복부, 남자라면은 복부, 갑상선 같이 하시고, 흡연을 10대부터 하셨던 분이라면은 폐 저설량 흉부 CT도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20감년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갑씩 20년 동안 피우거나, 하루에 감년이라는 게 곱하기거든요. 하루에 한 갑을 20년 하든지, 하루에 무게피를 뭐 10년 이래도 20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나에 불문하고 그냥 시작하시는 거고요. 20, 30대가 됐으면 위내시경도 2, 3년에 한 번씩 시작하시고, 예.
대장 내시경은 5년에 한 5년에 번씩. 한 번씩. 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인자가 그 전에 발견됐다. 그럼 대장 내시경도 3년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40대가 되면은 확 늘어나겠네요. 네, 뭔가 방금 언급드렸던 기본으로 거 해야 되고. 플러스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필요시 복부 CT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복부 초음파 해봤을 때 나오는 거고 남자분이라면은 고혈압 당뇨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전립선 초음파라든지 그리고 여자분들은 폐경이 일찍 됐다 그러면은 혈관이 안 좋아지거든요. 경동맥 초음파도 시작하셔야 되고 남자분들도 40대 중반이 꺾이시면은 경동맥 초음파 시작하셔야 돼요. 50대 혹은 60대 분들도 계속 건강검진 항목이 늘어날까요? 50대 여성분들이라면 폐경기가 왔으니까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는 나이거든요.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 뼈가 약해져요. 골다공증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골밀도 검사죠. 그거는 일반 내과 가도 다 해줄 수 있어요. 남자분들은 이제 40대가 넘으신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 시작하시고 얘가 안 좋으면 이미 내 몸에 혈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되게 중요한 동맥이라서 이 동맥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혈관인데 여기에 찌꺼기가 있다 이 소리는 나머지 몸의 혈관을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네. 1년에 한 번씩. 만약에 뭐 이상 소견 있으면 그 의사가 알아서 몇 달 뒤에 또 보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꼭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유일하게 위암과 대장암을 발견하는 방법이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야죠.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다 위암과 대장암이 상위 3위 안에 들으니까 하셔야 돼요. 거의가 5대암 검진에 들어가는 이유가 한국인이 제일 많이 걸리는 5대암이라서 그렇거든요. 위내시경 2년에 한 번씩, 2년. 대장내시경 그냥 기본으로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은 20대부터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성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암이어가지고 20대부터 하셔야 돼요. 그 내시경 할 때 수면으로 하면 오히려 또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다만 아주 드물게 극도의 비만이신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미 비만이신 분들은 몸 안의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단 말이에요. 혈관 상태라든지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수면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초음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가셔서 나를 잡고 받으시고요. 내시경은 내과 의사한테 가셔서 받으시고 피검사를 내과에서 다 같이 하니까 그것만 해도 거의 뭐 100% 커버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현실적으로 직장인분들은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 1년에 한 네. 번씩 해주는 그 검진센터가 병원이 몇 개 맞아요. 딱 주잖아요. 맞아요. 예. 거기서 집에 가까운 데를 그냥 픽해서 가거든요. 맞아요. 보통 대부분 회사 다니시니까 일괄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곳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냥 그거 한 거는 그냥 안 한 거라고 치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개인적으로 다시 하셔야 돼요. 내시경도 솔직히 이게 어떤 선생님이냐 따라 다르기도 하거든요. 이 획일화된 검진센터는 거기 담당 의사들이 계속 바뀌어요.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 의원들 있잖아요. 내과 의원. 거기 다 검진해요. 그런 데 가서 내시경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방금 초음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검진센터에서 하셨던 초음파는 그냥 잊으시고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피검사야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는 걸가라서 괜찮은데 인간이 하는 검사들 있죠. 그거는 다시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 시켜주는 그 건강검진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만 네. 100% 무한 신뢰하고 있으면 네. 안 되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검진을 보통 받을 때 결과를 이렇게 종이로 받거나 이렇게 맞아요. 이메일이나 맞아요.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정말 획일화되게 뭐 추적관찰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맞아요.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알짜배기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 초음파 같은 경우는 1대1 의사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초음파를 받는 검진센터를 좀 공략을 하셔라. 기계같이 많은 걸 대량으로 하는 검진센터가 뭔가 물어볼 시간도 없이 그냥 끝나거든요. 맞아요. 검진을 받으실 때 반드시 꼭 획일화된 대형 검진센터 비싼 데를 고집하지 마시고 나를 잘 아는 주치 선생님 한 분을 픽 하셔가지고 꾸준히 검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집 근처 내과 선생님 눈도장 찍어 놓으신 분께 가셔가지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내 상태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어떤 걸 받으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이런 초음파를 받아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그 초음파를 받으러 이제 찾아서 또 가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맞는 상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